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빤빠라한 복덕바입니다. 이번 주에 공공분양이지만 거의 로또 단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 분양 일정을 오픈합니다. 무엇보다도 파주는 GTX-A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죠.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교통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파주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일단 광역교통망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죠. 이번 주 1월 28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본격 분양 일정에 들어가는 파주 운정 3지구 A16블럭은 이런 광역교통망의 접근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곳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GTX 역사 도보권입니다. 빠른 도보권이라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대략 GTX 역사와는 800-9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래도 만만한 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특히 이번 A16블럭 분양은 2022년 처음으로 나오는 공공분양입니다. 대체로 공공분양은 규모가 그냥저냥 대충 때우고 가는 물량이 많은데 이번에 나오는 A16블럭 분양은 일단 1000세대가 넘는 단지 규모를 가지고 있죠. 단지 사이즈는 최고층 25층 12개 동 무려 1498세대 거의 1500세대에 이르는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량 모두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이 되죠. 공공분양치고는 매머드급 아닙니까? 보통 공공분양단지는 민간분양단지 규모에 밀려서 꿔다 놓은 보릿자루 같은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는 거의 막강한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는 덩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공공분양은 거의 소형 평수로 깔아놓는 경우가 많은데 A16블럭은 5구 타입, 74 타입, 84 타입으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5구 타입이 ABC로 나와서 1080세대로 많은 편이고요. 74A 타입은 142세대, 그리고 84A 타입이 276세대나 되죠. 보통 공공분양에선 74제곱으로 만족하고 돌아서는 경우가 많은데 84제곱까지 거의 300세대 정도 되는 물량이 풀린다는 건 아주 좋은 분양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공사는 지능기업으로 확정이 된 상태고요. 일단 기관특공에서 나온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를 보면 대체로 V자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동, 남서향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공공분양이라 택지가 넓은 편이죠. 12개 동이나 되지만 그래도 동간거리가 넓은 편이라 볼 수 있겠네요. 조감도를 보시면 중앙에 위치한 단지보다는 측면에 위치한 단지들이 훨씬 독립적인 조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평면도 5구A, 4베이 판상형 구조로 보이고 있습니다. 주방, 거실, 마통풍, 드레스룸과 팬트리 보이고요. 확실히 공공분양은 5구제곱이라도 넓어 보이네요. 5구B 역시 4베이 판상형 구조, 주방, 거실, 마통풍, 드레스룸, 팬트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널찍하게 보입니다. 5구C, 5구제곱이지만 대형 평수를 연상하게 하는 횡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특이한 설계를 한 것 같고요. 요즘 이런 평면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74A, 4베이 판상형 구조, 5구제곱과 거의 같은 설계입니다. 마통풍 구조, 드레스 팬트리가 있고요. 84A도 4베이 판상형 구조, 알파룸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방을 4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활용도가 보이네요. 84제곱으로서는 아주 밀도 있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공공분양 평면은 일반적인 평형 스타일보단 조금 더 넓은 느낌이 나죠. 대체로 평면이 잘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A16블럭 교통환경은 어떨까요? 일단 운정 3지구에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들은 그 단지의 가치가 광역교통망과의 거리입니다. 대체로 북쪽으로 들어서는 단지들은 GTX-A 역사와는 거의 2-3km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곳들이 많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A16블럭은 그냥 신축 아파트가 역세권이다. 그것도 GTX 역세권이라 말해도 그리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9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충분히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를 할 수 있겠죠. GTX 역사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사이에는 엄청난 입지적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역세권 아파트냐 아니냐의 차이가 아니란 얘기죠. 빠른 시간 안에 서울로 진입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20분이면
삼성역까지 진출할 수 있으니 여길 그냥 파주라고 말하고 눌러 살기에는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솔직히 파주라는 말을 들어도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는 계산이 잘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물리적 괴리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게 GTX 역사가 들어서게 되면 완전히 다른 동네가 된다는 거죠. 굳이 서울 안 살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비싸디 비싼 주거비용 지출하면서 인서울을 고집할까 회의가 들죠. 단지에서 걸어서 역사에 도착해 열차에 몸을 실으면 20분이면 서울 중심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굳이 지역을 논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 정도 철도망 동선이 나오면 신축이 즐비하게 들어서면서 새로운 빌리지를 조성하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주거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A16 블럭이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주변의 인프라 조성이 꼼꼼하게 형성되지 않아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적인 문제는 있지만 이건 그냥 세월이 흐르고 나면 해결이 될 문제죠. 더 나아가 운정 3지구에서 내 집으로서의 가치도 확보할 수 있는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GTX 역세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단지 경쟁력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GTX 역세권 아파트 중에 대장단지라고 불리우는 곳 운정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 30평대 8억 선, 그리고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30평대 9억 7천대의 시세를 보이고 있죠. A16 블록도 GTX 역사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얘네들과 비교할 때 브랜드 차이는 있겠지만 입지적으로 보자면 그리 크게 뒤떨어지는 단지라 말할 수 없겠습니다. 특히 같은 공공분양 단지와도 비교해봐야죠. 산내마을 바로 옆에 위치했습니다. LH 3단지가 30평대 6억대를 형성하고 있죠. 이렇게만 봐도 안전마진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주변 학교로는 산들초, 산들중학교가 도보권 안에 위치해 있고요. 나머지 학교들도 주변에 포진해 있습니다. 일단 토지 이용 계획대로 보면 길을 건너면 초, 중, 고등학교 부지가 예정이 돼 있죠.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서 개교를 하게 되면 아주 좋은 도보권 학군을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TX 역사를 중심으로 대장 아파트들이 위치해 있어서 다양한 인프라 조성도 기대가 되고요. 단지 주변 인프라가 조성되기 전까지는 주변 상권을 이용할 수 있겠네요. 단지 좌측으로 교화지구도 조성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입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상 분양가 2차 사전 청약지 중에 A20, 22, 23블럭 공공분양 추정 분양가가 5구제곱 3억대, 74제곱 3억대, 84제곱 4억대였습니다. A16 블럭도 같은 공공분양 단지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5구제곱 3억대, 84제곱 4억대. 이렇게 되면 산내마을 LH가 9년차 된 아파트와 비교하자면 신축이라는 점, 그리고 GTX 역사 개통을 감안한다면 최소 4억 정도의 안전마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청약 자격은 해당 지역 30%, 경기 지역 20%, 서울 수도권 50% 지역 당첨 비율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공분양이라서 일정한 소득, 자산 기준 컷이 존재합니다. 일반 공급 1순위는 청약 통장 24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되겠네요. 분양 일정은 1월 28일 입주자 모집 공고 예정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파주 운정 3지구 A16 블럭 1500세대가 넘는 일반 분양 물량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GTX A 역사가 도보권이라서 단지 경쟁력은 상당히 올라갈 듯합니다. 예상 분양가가 저렴할 가능성이 높아서 시세 차익만 4억 이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로또 단지로 등극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격 조건이 되시면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빠브라 먹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